강릉시 상하수도를 검침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도계 지역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226억 원을 집중 투자해 작은 영화관 건립 등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기간 중단됐던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이 오는 9월 착공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로부터 사업 시행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6조 3천억 원으로 정하고 정부 시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의 상하수도를 검침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민간 위탁으로 검침 업무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째 강릉시의 상하수도를 점검하고 있는 허영희 씨. 하루에도 수백 가구를 돌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외주업체 직원이지만 강릉시의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한테 직접 전화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전산상으로 아침에 가면 민원 쪽지라고 해서 이렇게 민원 내용을 각 담당자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끔 아침에 팩스로 보내주시는 거죠. 위탁업체에 소속된 검침원들은 강릉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건물에 있는 위탁업체는 임차료도 내지 않고 있다며 불법 파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시 감독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엄연한 불법 파견이고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직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위탁업체 소속 검침원을 시청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고용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원들의 직접 고용 요구와 강릉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삼척시는 2002년부터 폐광지역 개발기금 2,266억 원을 도계 지역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올해는 폐광기금 226억 원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 등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형진 기자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배분받은 폐광기금은 226억 원입니다. 지난해 246억 원보다 20억 원이 줄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폐광기금으로 도계 지역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광 사택을 재활용해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고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학사 경비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27억 원을 들여 영화관을 건립하고 20억 원으로 미인폭포 유리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 시가지 환경 개선에 30억 원, 신포리 힐링 탐방로 조성에 20억 원, 흥전리 삭도마을 관광 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폐광기금 226억을 투자를 해갖고 신포 미인폭포 스카이워크 사업,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사업 등 15개 사업에 주민문화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척시가 지원받은 폐광기금은 2,266억 원으로 도계지역 개발과 주민소득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폐특법 종료 시한은 2025년으로 폐광지역에서는 특별법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광기금이 투입됨으로 지역 주민들인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폐광지역 주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게 조금 해결되기 위해서는 폐특법의 연장이라든가 그동안 2차례 연장된 폐특법을 또다시 연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시한 종료 전 폐광지역 경제 자립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 육성과 주민 일자리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한중간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공사가 이르면 오는 9월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공사 준공을
당초 2018년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 연장하는 샹차오홀딩스의 사업 시행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샹차오홀딩스가 신청한 도로와 교량 개설 신청도 강릉시가 허가했고 이르면 오는 9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샹차오홀딩스는 올림픽에 대비해 정동진 50만 제곱미터에 3,150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콘도 948실, 힐링숲 등 차이나 드림시티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장병 평일 외출 제도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됐습니다. 군장병 외출은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4시간이며 접경지역 군부대와 해군 일함대 등이 주둔한 지역에선 하루 2, 3천 명의 군장병이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상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원도와 시군 지자체들은 군장병들을 위해 음식점과 게임업소 등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장소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6조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생활 SOC 등 정부 시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따낸 정부 예산은 6조 878억 원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정부의 SOC 감축 기조 속에서도 6조 원의 국비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과 제천 용월 고속도로, 춘천 철원 고속도로 등 핵심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반성을 토대로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내년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강원도는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6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일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한 국비 사업을 공약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연계해서 밀착형 생활 SOC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중순쯤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갖고 정부에 먹힐 만한 생활 SOC 사업 발굴에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SOC 확충 예산 확보도 당면 과제입니다. 강릉 제진간 철도, 춘천 철원 고속도로, 제천 용월 고속도로, 남북 산림 협력센터 등 지난해 국비 확보에 실패한 사업에 재도전합니다. 또 남북 경협과 일자리 창출 등 역시 지난해 부진했던 분야의 예산 확보에도 뛰어듭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 대책도 논의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경북 지역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은 무궁화호 디젤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비전철 선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디젤 열차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매연과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이고 운행 속도가 시속 100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4천억 원을 투입해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179km 구간을 전철화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선 전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약 45분, 부산에서 동해까지는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서 전철기차를 탑승한 승객들이 포항에서 디젤 기차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사라집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와가지고 포항 KTX를 타고 단선이긴 하지만은 강릉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금강산 관광까지도 가는 그 여객물류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의 어떤 철강 자재를 싣고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거를 일단 길을 마련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의가 깊다고 봅니다. 당초 경상북도가 신청했던 4조 원짜리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10분의 1로 축소돼 반영된 부분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지만 복선 전철화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문을 열어놨으니까 복선 전철화를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과 북방 경제 활성화에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동해선. 최종 목표인 전구간 복선 전철화 조기 실현을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정선 하이원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경북 포항시 19살 A씨가 펜스와 부딪힌 뒤 펜스 밖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스키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동해, 속초, 고성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이 오는 7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내 4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35개 지역을 제2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원주 1,291세대, 동해 1,014세대, 속초 755세대, 고성 656세대 등 5,736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관리 지역에 처음으로 지정된 속초시는 미분양 물량이 230세대 더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